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73페이지 제5절 제3세 납세 절차 별표에 3개 하셨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문제를 좀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세율 배운 거요.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보는데 이게 30회 작년 문제예요. 작년 세율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누진세율 중 대상을 고르랍니다. 자, 그러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뭐예요? 별루. 우리 이랬잖아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루고, 그 다음에 분리상 토지는 분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분비고, 네, 보시면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루, 그 다음 분리상 토지는 어떻게 였어요? 분비,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 자, 군지역 제외하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나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내 법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이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죠? 어떤 순간에 잘 모르더라도 건축물은 뭐예요? 원래 이거는 025, 05, 0.5%지만 우리 건축물 나왔다. 건비죠? 건축물 외웠잖아요. 건비고, 건축물은 건비고. 좌우지간. 그 다음에 주택은, 자,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러니까 누진세율 대상 고르라.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기억하고 리을번, 기억하고 리을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번 3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맨날 작년에도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비 이런 거 외우라고 했는데 왜 외우냐 그거를.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외우냐고요?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올 때 써먹으려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별로, 분비, 건비, 주택, 누진세율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또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를 보시면 더 어디로 자, 가버렸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O, X예요. 예?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 별장도 주택이잖아요.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택은 몇 프로입니까? 60%. 공정시장가액 곱한 금액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이요. 도시형 공장 제외. 이런 건축물은 1,000분의 5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금방 아까도 봤는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도시형 공장 포함해 제외요? 아유, 아까, 자, 아무리 도시역 내 꽃피령 공장이라도, 도시역 내 꽃피령 공장이라도 어디 있으면 돼, 안 돼?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1,000분의 5, 0.5%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항상 포함 제외는 항상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도시형 공장 제외가 틀렸습니다. 포함해서 1,000분의 5의 세율이 정됩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요. 자, 도시형 공장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거지역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뭐로 합니까, 여러분?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시가순액 기준으로 하고. 4번입니다.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자, 각각의 세율이 아니라 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각의 세율이 아니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인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해당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3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는데, 우리 세부담상한 이따가도 또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세부담상한 주택이요. 자, 6억 초과했다 몇 프로입니까? 130%, 150% 아니고 130%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5번이 맞고요.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재산세 우리 납세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절차 보시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요, 재산세 납세지가 나오는데, 지방세는 좌우지간 물건 소재지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서 부과한다. 같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아닙니다. 자,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각각의 토지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02번의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 있죠? 재산세는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요.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한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언제부터, 그래도 언제부터요? 항상 과세 기준으로부터. 아까 과밀억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표준세율의 5배 125세요. 1.25% 중과세할 때, 자,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언제부터?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자, 몇 년간요? 5년간 중과세 했잖아요. 자, 항상 그러니까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X입니다.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한다. 이거 틀려요.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6월 1일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자, 응용력 발휘하셔야 되고요. 징수 방법 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고지서 날라온 거 올해 이제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 여러분 집으로 날라오면 이제 휴통에 버리고 내가 우리 집 재산세는 계산할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한다는 거 시험에 이미 또 나왔고요.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려요. 납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하는 거 꼭 기억하고, 동그라미 2번 신고 의무를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기억번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어떤 신고 사유냐? 자, 거기 각주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 사유. 자, 각 신고 사유를 외울 건 아니고 한번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권리 변동 또는 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요,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게 공부상 소유자가 이제 그 계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권리 변동 상태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이 계산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자,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요, 종중 재산일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기억번 신고 사유가 다시 올라가서 발생한 때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며칠이요. 그러니까 요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럼 틀려요. 사유 발생일이 아닙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시험에서 과세 기준 6월 1일부터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 그러면 틀려 여러분들. X라는 거 요거. 그래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합니다. 납세 의무자 할 때 우리가 제가 설명드린 건데, 매매하는데, 자, 만약에 20년 5월 31일 날 매수인 을이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근데 등기까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당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주 했는데 6월 1일 날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항상. 그래서 매수인 납세 의무자인데, 문제는 잔금은 5월 30일 날 치렀는데 등기가 언제 됐냐면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가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자, 이럴 때 과세 기준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소유입니다. 근데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권리 변동이 있는데, 이런 거 권리 변동 사실을, 자,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재산 상태 변동이 있거나 이럴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있잖아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 있는 을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권변동이 있는데 권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요. 그럼 과세권자가 언제 장부실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이게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재산 상태 변동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계속해서 보시니까 동그라미 니은번으로 내려와서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과세로부터 10일에 소지권한 지자체장에게 이제 증빙자를 갖춰 신고해주게 돼 있는데 니은번입니다.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때 지자체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 이제 결론적인 건데요. 이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세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밑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신고 안 해도 별도의 가산세 제재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요 신고는 어떤 거냐면 이 신고는 어떤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 권리변동이 있거나 등등 그랬을 때 이렇게 신고해주게 돼 있는 이 신고는요, 원래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이런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재산 상태의 현황이나 변동이나 또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 이런 것들을 누가 다 파악할 의무가 있냐면 원래 지자체장이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이런 걸 다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누구한테? 지자체장에게.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거요. 어떻게 알아요? 과세권자가. 자, 그냥 원래 그 재산세 고지서 발부할 때 그냥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는 걸 보고서 이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협조금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정확히 과세권자가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이런 걸 좀 신고해 줘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런 경우에 이게 종중재산이고 뭐 신탁재산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이런 협조 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는 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산세는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렸어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정되지 가산세가 정될 수 없는 세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런 신고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정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별도의 가산세 제재는 없다. 자, 만약에 여기서 공부상 소유자가 이런 권변동사를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어?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 지가 납세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제재는 없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런 걸 신고해주게 돼 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다.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74페이지 가겠습니다. 양가로 3번 정기분 납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별 표시해 놓고 이건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정기분에 대한 납기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몇 년 얘기합니다. 9월 달이 됐는데도 재산세 납기도 안 해오고 계신다. 이런 것도 안 해오고 있다. 그러면 수험생의 자세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서 수험생의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시험장 가지 말라고 제가 막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납기 이런 건 상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보시니까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부는 맨 아래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런데 주택부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부가 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요?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해마다 9월달 되면 시군구청에 그 항의 전화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왜 또 보냈냐고 하면서 막 항의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주택부는 선생님 그 고지서에 나와 있다시피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절반씩 나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된 건 절반 내신 거고요. 이번에 9월 달에 또 절반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막 또 성질내면서 귀찮게 왜 두 번씩 보내냐고, 한 번에 우리 집은 보내달라고 하면서 막 항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요. 막 항의 전화가 온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의한다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 올 것 같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마다 한두 명씩은 아니 진짜 안 올 것 같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매번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올 것 같지만 매년 9월 달 되면 강의를 못 들었는지 재산세, 주택금 거기서 들고요. 절 찾아오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해마다 한두 번씩은. 그래서 교수를 놓고 해가지고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요 분명히 재산세 냈는데요. 거기서 또 왔어요. 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욕만 바가지로 도먹고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고란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요 얼마요? 20만 원 이하일 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20만 원 주택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20만 원 기억하고 할 수 있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7월 달에 그냥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또 시험에 두 번 나온 게 이거예요.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라고 그랬죠? 토지분은 자 20만 원 이하든 뭐든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푸실 때는 이 대상이 토지인지 지금 건축물인지 주택인지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은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다고 나온 적도 옛날 시험에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 봅니다. 소액 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죠.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또 지방소득세, 이 세 개 세금은 소액 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의문이 생기시는 분은 2,000원이면 징수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질문하지 말고 곰곰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재산세 고유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양가로 6번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요,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금은 이렇게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금이요. 적용되는 세목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재산세요. 그리고 친구 따라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렇게 해서 세 개 세목은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세부담 상한이 없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세부담 상한이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서 똑같아요. 종부세도 적용되지만 내용은 틀려요. 근데 어떻든 간에 세부담 상한 적용되는 세금, 보유세 세 가지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요. 자, 재산세 세부담 상한 자세한 내용을 봅니다. 토지건축물이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당연대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재산세요, 전년도에 만약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인데 재산세 10만 원 계산됐습니다. 10만 원 냈어요. 전년도에. 올해 19만 2천 원이 계산됐습니다. 올해 납부할세액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전년도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올해 19만 3천 원, 2천 원이 계산돼도 얼마를 납부할세액으로 한다? 15만 원을 납부할세액으로 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요,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입니다. 주택의 경우 봅니다. 공시가격,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다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했다 몇 프로? 130%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또는 지자체 장애 산정한 가액이 6억 원 이하, 자, 아니면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주택 공시가격 6억 초과했을 때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130%라는 거, 150% 아니라는 거. 토지 건축물이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고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공시가격이에요. 금방 본 거니까, 금방 보신 거니까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마스크 써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마스크가, 이게 뭐 마스크를 벗어야지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을 제대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강의를 해야지 좋은데,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눈빛이 이렇게 눈만 보이게 시키니까, 잘 듣는 눈빛인지 못 듣는 눈빛인지 조금 이렇게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딱 표정을 보면 저분이 잘 듣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모르고 있구나, 막 이런 걸 딱 볼 수 있는데.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금방 본 거예요. 공시 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공시 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 105%. 예? O, X. X입니다.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주택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7번을 봅니다. 요약집 14페이지 양가로 7번을 보니까, 자, 재산세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자,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재산세가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근데 이 재산세가 20%인데 여기에 도시지역부는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산세가, 산출세기 재산세가 120만 원인데 거기에 지방교육세 20만 원이, 죄송합니다. 도시지역분이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세액이 12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포함되어 있어요. 20만 원 포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얼마가 부과되냐? 그러면 얼마가 부과돼요? 20만 원 부과되는 거지. 자, 재산세에서 도시지역부는 포함해 제외입니다. 2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120에서 20만 원 뺀 순수하게 재산세 얼마? 100만 원의 20%로. 자, 20만 원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입니다. 양가로 8번 보셔야 되겠네요. 75페이지 양가로 8번을 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는, 자, 세목. 그래서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이렇게 병기에서 고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여러분 고지서를 보면은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재산세 요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거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특정 자원에 대한 게 아니라,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병기세목입니다. 특정 자원분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둘 다 보통징수할 때 같은 무렵에 고지서 두 장만 따로따로 만들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올해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여러분 집으로 날라오시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시는 분 있고 안 날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날라오시면 재산세 고지서를 앞면 뒷면을 다 보세요. 꼼꼼히. 여태까지는 그냥 고지서 같은 거 안 보고 그랬어도, 그냥 금액만 보고 이렇게 했어도 이제 꼼꼼히 한번 앞면 뒷면을 다 읽어보세요. 만약에 올 7월 달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앞면 뒷면을 다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그랬는데 모르는 말이 나와? 그럼 공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무슨 말인지 다, 그렇구나. 야, 이게 배운 게 이게 이런 말이구나. 다 알아야 돼, 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말이 나오면 뭔가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올해 꼭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을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입니다. 지자체는요, 재산세 대상 과세대장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그런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하기 때문에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 과세대장을 갖춘 것은 뭐 당연하지, 뭐 꼭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로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제6절 물납과 분할납부 별표에 세개합니다. 물납이요, 독립화원 문제로 최근에 막 계속 나왔어요. 또 분할납부요, 올해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별표에 세개합니다.
종합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따로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올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납과 분할납부는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따로 나올 수 있고 나온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됩니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른 세금들은 아무리 꾸시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안 돼요. 뭐만? 재산세만 물납되고. 물납의 요건을 봅니다.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납은 어떤 수강생분은 250 아닌가요? 그런데 분할 납부가 250이고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넘어야지 그래도 뭐 부동산 같은 거 물납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 각주 표시를 보니까 재산세 납부할 재산세액에서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제외되고요. 도시적부는 포함한 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병기고지 되는 지역자원시설세나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산세, 도시적부를 포함한 재산세액이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물납은 신청해야지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의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땡입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안 돼요.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관할 구역 왜 관계없이 이래도 틀리고 하여튼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 납부할 게 있을 때는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야지 서초구나 뭐 저 성남시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납 절차를 보겠습니다. 물납은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1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신청 받았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하고요.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되고 허가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납세문자는 또 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어 있고요. 서류 제출받은 때로부터 과세권자로 5일 이내에 등기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앞에 있는 10일 5일이 중요해요. 앞에 있는 10일 5일은 법령 내용이라 중요하고 이건 시행규칙 내용이어가지고 이건 시행규칙 내용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10일 5일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요.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이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받을 때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되고요.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한 2004년 뭐 그 무렵 같은데 2004년이나 뭐 5년이나 그 무렵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수강생분이 공부하시는데요. 수업 시간에 막 쓰면서 연습장에 막 쓰면서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분 공부 스타일은 연습장에 쓰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만 하고 암기사항 무슨 얘기만 하면 막 쓰셔요. 연습장에 막 쓰면서 막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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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 연습장이 까매요. 예, 연습장에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글씨가 안 보일 정도 다 안 보여요. 막 까맣게 쓰셔가지고 그러면서 쓰면서 하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넘겨보니까 다 까매요, 막 연습장에. 그냥 쓰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암기할 게 엄청 많은데 그걸 갖다 일일이 쓰면서 어떻게 다 외우실까? 그냥 그게 걱정이 되는데 막 쓰면서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11월 11월 이거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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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11월 5일 11일 막 뒤바뀌잖아요. 나중에 11월 11월에다가 나중에 5일 11월 5일 11월 5일 11월 5일 이 뒤바뀔까 봐 걱정되더라고 또. 너무 하면 두 번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뒤바뀌면 안 되니까. 물납 신청 절차 어떻게 해야 된다? 10일 5일 10일 5일이에요. 이렇게. 자,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불허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허가 했다고 해서 거기 그 요약집 75편 맨 아래 자 물납 불허가 했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물납이 가능한 과세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변경해서 허가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최근에 나왔던 것은 물납 불허가 통지받으면 이제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현금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물납 불허가 통지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납 부동산의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납은요, 그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과세기준일년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12월 30일년제 시가로 평가한다, X입니다. 12월 30일년제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때 시가라는 게 뭐냐면 토지건축물 주택 같으면 시가 순액을 의미합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순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준일년제 시가로 한다고 할 때 시가 순액을 의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가액이 있을 때는 그 고시가액을 또 시가로 봐서 이런 거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동그라미 3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이 기간 동안에 수용이 있었으면 보상금액, 또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또는 감정평가기간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이나 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평균액 등으로서 시가로 인정된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이런 거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단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일 때는 재산세 과세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그 플러스 표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봅니다. 자, 물납 부동산의 평가요. 그 플러스 표시 있는 거 어떤 얘기냐면,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건축물 주택은 이게 이제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과세기준 6월 1일 이제 시가로 하는데, 다만 6월 1일 이전에 6개월 내, 과세기준으로부터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때 감정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어요. 그럼 그 감정가액, 또는 공매나 경매가 있었어요. 그럼 공매 경락가액, 수용당해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어요. 그럼 보상금액, 뭐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과세기준 6월 1일 전 6개월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어떤 거로 한다고요?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딱 눈에 익혀두시면 되죠.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시가로 평가한다. 또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시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2개 이상일 때는 과세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한다. 이런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입니다. 시장문서는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물납 받으면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가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또 체크입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납기인에 납부한 것을 본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내는 거니까 당연히, 자,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기인에 납부한 것으로 봐주고요. 자, 그 암기 플러스 한번 봅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의 차이점인데요. 물납과 분할 납부의 차이점 보시니까, 먼저 물납과 분할 납부 차이점. 물납은 신청하고 뭐까지 해야 돼요? 허가까지 해야 돼요. 자, 근데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분할 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가를 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물납은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돼요. 근데 분할 납부는 그냥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납부기 한 내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물납은 납부할세가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기준금액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물납은 1천만 원 초과, 분할 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물납과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납과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문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물납은 10일 전까지만 분할 납부는 10일 전까지 아닙니다. 그냥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 그죠?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물납은 요 납부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고, 물납은 그냥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로 갑니다. 아니구나. 넘어가지 말고 76페이지로 갑니다. 76페이지 맨 아래 분할 납부입니다. 아이고, 중요하죠, 여러분들. 분할 납부 그래? 납부할세가 얼마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2020년 개정세법. 500이었다. 올해 얼마로 바뀌었어요? 25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상식 좀 알아두시면서 77페이지 분할 납부 세액 기준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 말은 원래 납기내는 최소 얼마?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자, 최소한 납기내 얼마?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요. 만약에 납기가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인데 납부할 세액이 예를 들어서 400이다. 이거 맨날 했습니다, 여러분들. 400일 때. 자,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토지분이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니까. 그러면 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자,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250만 원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자, 몇 개월이요?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요? 11월 30일까지 자, 분납할 수 있는데 얼마를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얼마를? 150만 원이요. 그래서 250만 원 납기내 최소한 깔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자, 그럼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납부할세액이 토지분 재산세 400일 때 원래 납기내, 예를 들어서 원래 납기내 만약에 300 내고 분납기간 내 100만 원 내는 거 됩니까? 예? 됩니다. 최소한 250만 원만 깔아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납기내 예를 들어서 200 내고 분납기간 내 200 내는 거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좀 그 이전 과정까지는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두 번 나눠 징수하잖아요. 예?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 나눠 징수하는데, 그럴 때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절반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또 9월 달에, 절반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주택분은 절반 그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돼? 분할 납부하려면 250만 원 초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나머지 2분의 1 낼 때 그게 얼마를 초과해야 돼? 250만 원 초과해야 돼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되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주택분이라고 꼭 하지 않고 그냥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자 얼마 할 때 이렇게 나오고, 주로 토지나 건축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간에 그런 다른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납부할 세액, 그때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요거만 한번 보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니까 우리 그 사례 거기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700일 땐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35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거. 예? 꼭 기억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례 1, 2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7절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이번 재산세는요, 비과세가 별표에 2개 합니다.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요거 보기 전에 문제 잠깐 한번 또 보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또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한번 보세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재산세는 종합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이런 형태로요.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공유재산 맞죠 여러분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에요. 지분권자고. 지분에 표시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고.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X입니다. 금방 봤잖아요. 아까 700일 때 우리 요약집에서 금방. 자, 700이면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최소한 납기는 얼마? 절반 깔고 나머지니까 얼마? 3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이 아니라 얼마? 350만 원 절반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는데요. 3번 봅니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가 정한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4번 뭐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재산세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는 거. 재산세 과세입증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표를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에 한한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공정시장가액 적용하잖아요. 과세입증 결정 시에.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적용해 안 적용해? 안 적용하니까 재산세 과세입증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표를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에 한한다. 만분 하나에 들어갔지만 맞죠 이거? 부동산 한해서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비과세는 자, 별표에 2개 합니다. 작년에 독립범죄로 나와서 올해 또 독립범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산세 비과세는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제7절 비과세고요. 먼저 0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양가로 1번 봅니다.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과세해야죠. 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재산은 당연히 요거 우리 납세무자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합니다. 납세무자는 매수계약자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국가지자체 조합이에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세 비과세하는데 그때 가로 안에 보니까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을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주셔야죠. 이러면 되겠어요? 당연히 비과세지.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 중요합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요. 내 빌딩이나 토지 임대료 내면서 꼬박꼬박 사용합니다. 당연히 재산세 부과됩니다. 또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내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국가나 자체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제가 팔기로 했어요. 매매하기로 했는데 근데 자,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그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는 거로 봐요. 매매 대금의 사용료가 포함되는 거로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자, 취득 이전에 그 미리 사용을 한다 그러면 매매 대금의 사용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재산세 부과됩니다. 꼭 알아둡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다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고요.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보겠습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냐? 사치성 재산. 하여튼 여러분요. 지방세 비과세 지문에서 사치성 재산은 나왔다. 별장, 고부락장 등 사치성 재산이 나오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재산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과세고. 그 다음에
당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위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부분은 재산세 과세합니다. 넘어가시면요, 어떤 경우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28개 토지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 안 되고 답답한 날은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바람을 느끼면서, 그럼 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 농업용 수로. 그 다음에 배산임 수니까 뭐가 있다? 묘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쭉 한번 기억한 다음에는 레파드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임산부 노약자는 헤드셋을 인강수강쌤으로 빼시거나 소리를 줄이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임산부 노약자는 귀를 막으시고, 자, 28개 토지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레파드시 외우라고 그랬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처음엔 천천히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해서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외워야 돼요. 시험에 보면 최근에 뭐 제방도 지문에 나오고, 묘지도 나오고, 국어도 나오고, 도로도 나오고, 지문에 막 깔려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로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하면 헷갈려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표시를 봅니다. 도로요. 지목이 도로인 토지 비과세인데,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가로 안의 내용이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요. 올해 개정세법이니까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뭐 이런 것까지 글쎄 뭐 하여튼 뭐 밑줄 그어봅니다. 개정 내용이니까. 도로 관리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은 제외. 밑줄입니다. 얘는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뭐 도로 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주유소, 뭐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외하고요. 도로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는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 개인이 만든 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건축선안,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요. 이거 사람들이 일로 집과 집 사이를 지나다니잖아요. 조그만 집과 집 사이를 지나다니는데, 이런 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고 김현식이 부른 골목길 걸어갈 때에 그 골목길이죠. 이런 거는 도로가 아니고요. 제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봅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요. 자, 하천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방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비과세인데, 다만 여기요. 이게 작년에 이게 지문에 나왔었는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 즉 과세입니다.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이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제외하고요. 국어, 농업용 수로 같은 거고요. 유지, 호수 같은 뭐 이런 것들. 묘지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자,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비과세인데,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제가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간주취득의 경우와 함께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비과세고. 다만 재산세에서 있잖아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비과세인데,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묘지용 토지요. 이 법인 묘지용 토지는, 자, 요거 비과세 과세예요? 과세입니다.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예?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아니, 어떤 토지로 과세했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사업용 토지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했습니다. 이거는 공원묘지 같은 거 공지 상태지만 돈 받고 관리해주고 묘 쓰고 공지 상태가 되니까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공원묘지 같은 거. 자, 이렇게 해서 지목이 묘진 토지 세목별 비교 또 해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을 보시니까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 동그라미와 보호구역이 있는 토지 비과세입니다. 단 또 중요한 것이 여러 번 나온 거, 전닭과서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과세입니다. 자, 통제 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나 대지는, 전닭과서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최종림, 시험님. 작년에 정답지로 나온 건데 림자로 끝나는 이냐. 목소리도 안 나오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거 시험에 비과세 되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작년에 정답지물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수험생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장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지문을 보는 순간 재산세 비과세 문제에서 최종님, 시험님을 보는 순간 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이게 떠올라가지고 답 딱 고르고 시험 어떤 수강생은 합격 후기에다가 시험 보고 나오는 교문 나오는데도 자꾸 이게 맴돌더래요. 귓가에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이게 떠올랐다 그런 얘기했는데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시 평상시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3번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제는 보존지구안의 의미야, 보존의 동그라미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의미인데요. 근데 거기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제는 환경지구안에 의미하는 요거 환경의 동그라미, 환경지구안에 의미하는 뭐합니까? 요거는 분리과세합니다. 법 나오고 자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지구안에 의미하는 분리과세하고, 근데 보존지구안에 의미하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구안에 의미하는 뭐하고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구안의 의미야, 이거 비과세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구안의 의미야, 비과세고요. 양가로 4번이요. 비상제시에 구조용으로 이용하는 이건 그냥 눈에 익혀둡니다. 그냥 한번.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배로 이루어진 다리에 구성되는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용 선박 비과세고요. 양가로 5번 밑줄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밑줄입니다.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등 요 밑줄, 건축물 또는 주택 밑줄이고 건축물 부분의 하남 밑줄이요. 자, 그래서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요. 다만 근데 그 주택은 건축물 부분의 하남, 즉 무슨 얘기냐? 그 주택의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맨날 그랬어요. 이거 시험 출제되기 전에. 아니 주택이요, 건축물은 때려 부수니까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근데 토지, 그 부속 토지인 토지,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 그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자,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과 주택 및 그 대지도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대지는 과세입니다. 그 건축물하고 주택,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때려 부술 거니까. 토지는 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비과세를 받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광 안내소, 연구시설은 포함해 제외요? 제외한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포함 그럼 틀려요. 요 제외 꼭 확인하시고. 자, 얘는 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밖에 일반인 자율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 비과세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로서 전닭과손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들렸죠, 여러분들?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다만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이거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여러분. 과세라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4번, 5번 잘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임시건축물을 아까 안 본 것 같아요. 양가로 3번 어쩐지 요약집 78페이지 잠깐 보세요. 중요한 건데 빼먹었네요. 요약집 78페이지 임시건축물을 봅니다.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일년제 1년
미만의 것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자,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인데, 다만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인데, 여기 지울게요.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지만, 여러분 봅니다. 요건 꼭 주의하라고 했는데, 임시건축물이요,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만약에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예요. 임시건축물이라도. 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땡입니다. 고급 오락장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정리해드렸어요. 이미.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요거 뭐하고? 비과세고.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요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배웠어요?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목 변경 등 간주 취득의 경우와 함께 지목이 묘진 토지,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비과세입니다. 자, 미만의 것 비과세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요 문제는 뭐 5번 저 문제는 계속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 와버리네. 지난 순환엔 제가 선묘지 이생진 시인의 시도 한 편 읊어드렸었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은 정호송 시인의 시 한번 중에서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길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성.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그죠, 여러분들? 눈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려움이 없는, 어려움이 고난이 없으면 인생에 뭐 맨날 평탄하고 막 그러기만 하면 뭐 인생 뭐 너무 재미없잖아요. 굴곡이 있어야죠. 그래서 인생이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것들을 헤치면서 또 이겨나가고 그래야지 인생이 또 아름다운 거고요. 더욱더 값지고 소중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봤고요. 우리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제3세 이렇게 다 봤습니다. 자, 지방세는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우리가 제3편 국세에서 우리가 소득세는 양도세는 우리가 이미 받고 종합부동산세만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약집 82페이지 잠시 쉬었다가요. 종합부동산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